안녕하세요. 삼성하우징입니다. 이번 영상은 ALC 단열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ALC가 단열 효과가 그렇게 좋다는데 진짜 좋은 건지, 혹시 그저 다른 자재보다 조금 좋은 것 뿐인데 과장된 소문이 떠도는 건 아닌지, 좋다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열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미리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열 전도율. 사전적 의미는 시간 t 동안 뜨거운 면에서 차가운 면으로 판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를 Q라고 하면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를 열 전도율, 간단히 전도율이라고 한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표면 면적 1제곱미터, 즉 가로 1m, 세로 1m, 두께 1m의 물질에 1시간 동안 1도의 열을 전달했을 때 전달되어진 열량을 측정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열을 가했을 때 얼마나 더 멀리 가는지가 열 전도율입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이 높은 자재일수록 단열 효과는 좋지 않은 자재입니다. 열 관리율. 네이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구조물의 맞은편에 온도차가 있을 때 열 전달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이고, 쉽게 말하자면 열 전도율이 일정한 두께에 대한 값이라면 열 관리율은 이러한 물체를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쓰기 좋은 두께로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재의 두께가 갖는 열 전도율 값을 열 관리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열 관리율을 구하는 공식은 물체의 두께 분의 열 전도율 값이며, 열 관리율을 측정하는 자재의 두께가 만약에 1m라면 열 전도율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우리나라의 지역별 열 관리율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주택의 열 관리율 값으로서,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든 주택이건 간에 지으려면 이 정도 단열은 하고 지어라 하고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2018년 9월달에 개정되어 그 수준이 패시브하우스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단열값과 비슷한 수준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이 기준대로만 지어진다면 매우 효율적인 주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건축주가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시공 역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패시브하우스란 소극적인 주택이란 뜻인데, 주택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양, 즉 열 손실을 최소화시킨 저에너지 고효율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패시브하우스의 포인트는 기밀과 단열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액티브 하우스입니다. 다시 열 관리율 표로 돌아가서 국토교통부는 열 관리율 값만 표시해 놓으면 잘 안 지켜질까봐 아예 단열재를 단열 성능에 따라 등급을 매겨 놓았고, 지역별로 해당 자재의 두께까지 표시해 놓음으로써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료 화면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메일이든 연락처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태 보여드린 자료를 토대로 하여 ALC 블로그 단열값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C 블로그 열 전도율 먼저. 쌍용 ALC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시험 성적서입니다. 이 자료는 ALC I 블로그의 자료로 기존 ALC 블록에서 밀도는 낮추고 단열 성능은 높인 블록이 ALC I 블록입니다. ALC I 블록의 열 전도율 값은 0.087입니다. 그럼 이 ALC I 블록의 열 전도율 값이 공동주택 외 중부 1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열 관리율 값을 만족시키려면 두께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0.170은 중부 1지역의 열 관리율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건축을 하려면 열 관리율 값이 0.170이 되게 하라 이거고, 0.087은 ALC I 블록의 열 전도율 값, 즉 블록의 두께가 1m일 때 이 값이라는 거지,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350ml의 열 관리율 값은 계산을 해보면 0.248이 나옵니다. 열 관리율 값은 낮을수록 단열이 잘 된다는 걸 나타내며, 중부 1지역의 열 관리율 값인 0.170보다 조금 높은 열 관리율 값인 0.248이 나왔으며, 그래서 두께 350ml의 ALC I 블록은 중부 1지역에서는 단열값이 나오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께 350ml로는 안되니까 블록이 얼마나 두꺼워져야 0.170보다 낮은 값이 나와 만족을 시킬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봅시다. 열 관리율 공식은 열 전도율 분의 두께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공식은 0.170은 0.087 나누기 두께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걸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 0.087의 적은 0.170, 그러니까 0.170과 두께는 같은 편. 그래서 0.087 나누기 0.170 곱하기 두께가 되고, 그래서 나온 두께의 값은 511mm입니다. 중부 1지역의 거실 외벽의 단열을 만족시키려면 상용화된 블록의 두께가 350mm가 아니라 511mm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며, 단열값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건축의 외벽 자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쌍용 ALC에서 내놓은 해결책은 에어셀입니다. 에어셀은 ALC 블록으로 숨쉬는 자재라는 특성을 그대로 살리는 물성이 같은 자재이며, 단열재 등급 분류에서 다등급과 단열 성능이 비슷합니다. 에어셀 두께 125mm의 열 전도율값은 0.045로 블록의 외면에 부착하게 하는 단열재입니다. ALC I블록과 에어셀을 합치게 되면 단열값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면, 이때 계산은 단순히 열 관료율값을 합하면 안되고 이를 열 저항값으로 바꾸어 합한 다음에 다시 열 관료율값으로 되돌리면 됩니다. 콘크리트나 목조주택 등에서도 골조와 단열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여 열 관료율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말은 거창한데 그저 사치계산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열 저항값을 구하는 공식은 열 관료율 공식의 역산입니다. 열 관료율 공식은 두께분의 열 전도율이니까 열 저항값은 열 전도율 분의 두께가 되겠네요. 간단하죠? 공식은 에어셀의 열 전도율값 0.045 분의 두께 0.125이며 계산을 해보면 열 저항값은 2.77이 나오고, ALC I블록은 두께를 350mm가 아닌 300mm로 계산을 해보면 열 저항값은 3.44이며 둘의 열 저항값의 합은 6.21입니다. 이를 다시 열 관료율값으로 환산하면 공식은 1 나누기 6.21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 열 관료율값은 0.161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공동주택 외에서 가장 단열 기준이 강한 중부 1지역의 외기에 접한 거실의 외벽 단열값을 만족시키고도 조금 남는 값이네요. 근데 이 값은 표면 열 전달 저항값을 제외한 값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단열값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표면 열 전달 저항은 쉽게 말해 공기의 온도가 물체에 진입하고 또 빠져나가는 데에 열 저항이 있다는 얘기이며, 주택의 열 관료율 값을 구할 때 더하여 주는 값이지만 ALC 블록만의 단열 성능을 구하는 것이므로 제외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복잡한 것 같지만 꽤 단순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지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 단열은 하고 지어라며 기준을 정해놓았고, 그걸 열 관료율이라고 하며 보통 기초와 골조를 하고 단열재를 시공하게 되는데, 골조와 단열재는 서로 다른 물성에 서로 다른 열 관료율 값을 가지고 있고, 이걸 합해서 지역별 열 관료율 값을 만족시키는지 알아보는 계산을 하려면 열 저항값으로 바꿔서 합산하게 되고, 이 합산한 값을 다시 열 관료율 값으로 바꿔서 기준표와 비교하면 끝. 중등부 때 공부와 친하지 않았던 저조차도 계산을 할 정도면 계산 또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놓고 계산을 하는 건축주라면 아무리 허투루 짓는 업자라 하여도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주의 하나인 집의 기본적인 요건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밖이 춥건 덥건 간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줌으로써 최적의 환경을 제공케 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주택을 지었는데, 날이 추우면 집안도 춥고 더운 날엔 집안도 덥다는 걸 느꼈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늦은 후회를 하지 않게 하는 지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ALC 블록의 단열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단열 성능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자재의 단열재 등급을 놓고 비교해보면 블록 중에 가장 단열 성능이 좋다는 ALC I 블록이 다 등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등급인 가 등급이 아니라 다 등급이네요. 단열 성능이 좋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건 비교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열재와의 비교라면 다 등급을 받겠지만 콘크리트나 목재와 같은
골조 자재끼리와의 비교라면 다른 골조 자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우수한 단열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콘크리트 주택이나 목조 주택은 골조는 콘크리트나 목조로 하게 되고 여기에 단열재를 추가로 붙이는 시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ALC 블록은 이거 하나로 골조와 단열재까지 해결이 가능하고 다른 골조 자재들은 추가로 단열재를 시공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콘크리트나 목조로 골조를 해서 단열재를 추가로 붙이면 되는 거고 그럼 ALC 블록으로 지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실 수도 있으며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골조를 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단열재 시공 대 골조와 단열재가 한방에 해결인 ALC 블록이라는 대결이 성사되는군요. ALC 블록을 이용하여 건축을 하는 저희의 입장으로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골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물성이 완전히 서로 다른 단열재를 즉 콘크리트에 비드법 단열재를 시공하거나 목조주택에 그라스홀이나 타이백을 시공하는 것과 같이 물성이 서로 다른 단열재를 기밀하게 시공한다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며 업자들 중에는 단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그냥 자신이 짓는 대로 짓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택의 시공 공정과 형태는 심플할수록 하자가 없는 법입니다. 콘크리트조나 목조주택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택은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기에 어느 주택은 좋고 어떤 주택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이걸 제대로 시공하지 못하는 몇몇의 업자들이 문제인 겁니다. 반면 ALC는 골조로 이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단열재의 시공이 필요 없이 그냥 끝이 나게 됩니다. 단열재 시공을 잘해주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 등의 걱정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중부 1지역에선 에어셀이라는 단열재를 추가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ALC와 물성이 같은 이 자재는 그냥 블록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ALC 블록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이며 향균작용과 함께 자체 습도 조절 능력이 있고 불연자재로서 내화 성능이 뛰어난 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LC 블록으로 골조를 하게 된다면 충분한 단열 효과와 함께 이러한 만족감을 모두 느끼실 수 있으며 실제로 ALC 블록으로 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이러한 점들에 대해 크게 만족도를 전하고 계십니다. 물론 ALC 주택도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를 하여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ALC 블록의 단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영상은 ALC 주택에서 지붕이나 1층 슬랍으로 사용하게 되는 ALC 패널을 시공한 후 지역별 단열값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작업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